최강 시사 김한의 눈. 네, 김한의 눈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전부터 저도 궁금했는데, 네. 뭐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이 궁금증이.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인가? 오늘 이 김한의 눈의 주제가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몇 개월째 기자들도 제일 많이 사석에 가면 듣는 질문, 뭐 기자니까 한번 말해봐라. 예. 나오는 거냐 이런 예. 얘기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세 가지 이유로 어렵지 않을까,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 그 어렵다. 네. 예.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이 탄핵이 되지 않으면서 임기를 이제 채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확실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25일까지는 검찰총장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죠. 예,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년 대선은 3월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이 1월입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들이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시작이 되거든요. 아, 가을 경선이네. 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퇴임하고 2달 안에 예비후보가 되어야 하는 타임 스케줄을 갖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시다시피 검찰 외에는 변호사를 잠깐 했던 것 외에는 예. 다른 이제 어떤 조직이나 사회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이 2달 안에 이미 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 후보가 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어떤 후보도 대선 후보의 경우에 2달 만에 부상하지는 못해 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미 지지율이 높고 그 지지율을 등에 업고 그냥 갑자기 또 어떤 검증 기간이 없는 게 본인한테는 좋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게 이제 당내 경선을 해야 되고, 당내 경선 이후에 이제 또 뭐 국민 경선을 하는 게 요새 추세인데, 당내 경선을 하려면 당내 여러 요건들이 있어야 되고, 예. 이 사람이 왜 우리 당의 대선 후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합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국민 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이제 제일 중요한 척도겠지만, 당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책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려면 당내 기반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예. 또 당내에 협조해줄 인사도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양당 모두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그런 지지 세력이 있는가, 기반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네. 2달 안에, 뭐 길게 보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2달 안에 이것을 극복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안 된다는. 예. 몸집을 키우는 판이 안 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계 구도나 개편과도 맞물리는데요. 예. 사실 지금도 지지율이 추진력을 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참 때에 비하면 이제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렇죠.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2달도 안 남았죠.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던 정계 개편이나 정계 소용돌이가 불가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여권이 만약에 승리한다, 이렇게 되면, 여권이 승리한다는 거는 뭐 1대1 이상이 간다. 네네. 예. 그 여권이 승리할 경우에는 당선된 사람이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면서 여의도에서 이른바 뭐 제3 후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서울시장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어려웠다라는 지금 평가들이 있는데, 이걸 딛고 당선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급격하게 이제 차기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박영선이나 우상호가 급부상할 수 있다? 네, 당선이 되면요. 예. 반대로 야권이 승리한다, 누가 되던 예.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권 주자급 이상을 바로 확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야권 내에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또 오랜만에 탈환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야권이 예. 이기게 되면. 그러면 그 후보가 부상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윤석열 후보 총장의 지지율은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 비롯된 기인된 현상이 좀 컸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대안이 생기게 되죠. 이 서울시장을 내면 된다. 윤석열이 아니어도 된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기반이 없는 지지율, 지금도 실체가 없는 지지율이다, 뭐 이런 평가도 받는데, 예. 그 실체가 없으면 이제 반문의 상징으로 지금 어쨌든 그 부상을 했기 때문에 얻은 지지율인데, 이게 흩어지고, 또 한 가지, 지금 서울시장을 야권이 이기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견제를 이제 처음 받게 되는 선거에서, 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자체도 윤석열에게 쏠려 있는 어떤 반문 정서를 좀 흩어뜨리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뭘까요? 역시 시대 정신의 부재인데요. 시대 정신의 네. 부재. 그러니까 아니 시대 정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정.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검찰의 겁니다. 공정.
예. 검찰 출신이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게 예. 어떤 메시지냐는 거죠. 그리고 검찰 이쪽, 그러니까 절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을 어쨌든 개혁해야 되는데 검찰 권력이 너무 세서 예. 거기에 반대했던 검찰 조직만을 위하는 것으로 비춰졌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게 어떤 시대 정신인 거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볼 때 석연치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 시대 정신이 뭐랑 맞물릴 수밖에 없냐면 결국엔 코로나 이후의 사회인데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처음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을 하는 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가의 부분에서 예.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지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모 처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뭐 한 100개 이상 치면은 시대 정신이 복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나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한다. 엄정하죠. 네. 예.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윤석열 총장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낮아 보이잖아요. 낮아 보이네. 네.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한 일각에서는 검찰 당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하려면 당에 들어가겠지 무소속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야권 입장에서도 지금 뭐 모셔간다 이럴 생각은 없는 것이고. 당장에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냈거든요. 이 야권 출신. 그래서 여의도 일각에서는 윤석열 데려오면 예. 우리 버스 타고 줄줄이 감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 누구랑 손잡을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의 눈이었습니다.